오늘은 김영랑 시인의 독을 차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억압적 현실에 대해 독을 차고 살아가겠다는 화자의 저항 의지를 표현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김영랑의 시는 이런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시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시험에 나오는 작품들을 보면 대부분이 내 마음을 아실리 같은 경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후기로 오면은 아무래도 일제의 말기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김영랑 자신도 외부 세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일제의 강압과 침탈이 심해집니다. 이런 이제 식민지연시라고 일정 정도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에서 화자는 내지는 김영랑 시인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독을 품은 모습을 보여주고, 이것은 결국은 식민지 현실에 저항하는 자신의 자화상이라고 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가슴에 독을 찬 지 오래로다. 아직 아무도 해한 일이 없는 새로 뽑은 독. 벗은 그 무서운 독 그만 흩어버리라 한다. 나는 그 독이 선뜻 벗도 해할지 모른다고 위협하고, 독 안 차고 살아도 머지않아 너 나 마주 가버리면 누억 천만 세대가 그대로 잠자코 흘러가고 나중엔 땅덩이 모질라져 모리알이 될 것임을 허무한디 독은 차서 무엇하느냐고. 아, 내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한 코보는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허무하디. 허나 앞뒤로 덤비는 이리 승량이 바야흐로 내 마음을 노림에 내 산채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할키우랴 내 맡긴 심세임을. 나는 독을 품고 선선히 가리라. 마금날 내 깨끗한 마음 건지기 위하여. 자, 마지막에서 자신의 깨끗한 마음을 건지기 위해서 독을 품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럼 한행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가슴에 시적 화자죠? 시적 화자고요. 우리가 읽어봐서 알겠지만 저항적 인물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독을 찬 지 오래로다. 자, 여기서 말하는 독이라고 하는 거, 이 독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남을 해치는 독일 거예요. 그죠? 하지만 뒤에 나오는 상황을 보면 또 자신을 지키는 도구이기도 해요. 어쨌든 간에 이 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일제에 대한 대결 의지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독을 차다라고 하는 것은 품은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결국 이 구절을 통해서 단호하고 굳은 결의를 가진 지 오래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해한 일이 없는, 해친 일이 없는 새로 뽑은 독이라는 것은 강한 독이에요. 하지만 순수한 독이고요. 자기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다. 자, 그렇다면 결국 이거는 남을 해칠 일이 없어. 나는 남을 해치고자 하는 게 아니야. 내 목적은 결국 뭐야? 지키려고 하는 거야. 결국 여기서 말하는 독은 남을 해치는 도구가 아니라 자신을 방어하고자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독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자 벗은 친구는 그 무서운 독 그만 흩어버리라 한다. 야, 그렇게 빡빡하게 살지 마 라고 하는 거죠. 세상과 타협하면서 좋게 살아. 나는 그 독이 선뜻 벗도 해칠지 모른다고 위협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뭐냐? 벗은, 야, 네 말은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독을 차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야. 이런 점에서 본다면 나와 벗은 대립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년은 마음속에 독을 차고 살아가는 화자의 모습이 되겠네요. 자, 그럼 2년 볼까요? 독 안 차고 살아도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도 머지않아 너 나 마주 가버리면 죽으면 누억 천만 세대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그 뒤로 잠자코 흘러가고 우리가 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흘러가는 거야. 나중에 땅덩어리가 닳아 없어져 모래알이 될 것을 허무하게 사라질 것을 허무하디 허무주의에 빠졌네. 누가? 그렇지 친구가.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친구의 말이에요. 큰 따옴표가 이렇게 띵용 띵용 하고 들어가야 돼. 독을 차서 무엇하냐고 그냥 대충 쉽게 살아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어찌 본다면 이것은 이러한 허무주의는 당시 지식인들의 무력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벗이 화자에게 하는 나름의 충고가 되겠네요. 그러자 내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영탄법이죠. 자, 내가 세상에 태어났음을 원망 않고 보낸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어느 하루가 있었던가. 자, 그렇다면 결국 원망 않고 보낸 하루가 단 하루도 없었다는 거죠. 서리법이고요. 허무하지. 그래, 세상은 참 허무해. 자, 친구의 말을 인정하고 있나요? 인정하고 있어요. but, 그러나 시상이 바뀌나요? 바뀌네요. 별표 쳐야겠다. 그지? 앞뒤로 덤비는 이리 승냥이가 내 마음을 노리고 있어. 내 마음은 지켜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리 승냥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그렇지. 화자를 가로막고 화자를 죽이려고 하는 존재. 즉 화자가 맞서고자 하는 존재이고 이것은 어찌 본다면 일제라고 봐야겠네요. 그렇다면 지키고자 하는 게 뭔데? 내 마음. 결국 순결한 삶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야. 결국 앞뒤로 덤비는 이리 승냥이가 내 마음을 노리고 있으니까 나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 독을 찰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산채로 짐승의 밥이 되어. 짐승 결국 이리 승냥이하고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오케이.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할 키우랴 내 맡긴 신세임을 나도 알아. 화자가 처한 현실이죠. 일제강점기죠. 자, 이거는 여기서 큰 따옴표를 이렇게 닫아야겠네요. 그죠? 자, 결국은 3년은 화자가 마음속에 독을 차게 된 까닭 이유. 나는 독을 품고 선선히 선선히 망설이지 않고 거침없이 가리라 의지 적어주네요. 마금날 죽는 날 내 무엇을 외로운 혼.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뭐하고 똑같은 거야. 마음이 뭐였어? 순수함. 결국 뭐야? 순결한 삶에 대한 의지 내지는 저항정신을 건지기 위하여 선선히 가리라죠. 결국 뭡니까? 그렇죠. 도치법이 사용되고 있으면서 화자가 독을 찬 이유 두 번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연. 결국 뭐야? 독을 품고 살아가겠다는 화자의 다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김영랑 시인의 독을 차고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정리 한번 합시다. 자, 자유시고요, 참여시고요, 직설적이고요, 저항적이다, 남성적인 어조고 단호한 어조다, 식민지 현실에 대한 대결 의식과 삶의 의지고 그 의지는 순결한 삶에 대한 의지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친구와 나와 친구의 대화 형식이라는 어떤 극적인 구성을 취하고 있다 라고 얘기해요. 친구는요, 그 무서운 독을 그만 흩어버리라고 그래요. 왜? 나중에 땅덩어리가 모질하자 모래알이 될 것이야. 허무해. 그런데 독은 차서 무엇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 나는 아니야. 그 독이 너도 해칠지 몰라 라고 얘기하면서 허무하지. 하지만 이리 승냥이가 내 마음을 노리고 있는데 내가 지금 짐승이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할 키우게 된 내 맡긴 신세인데 내가 어떻게 독을 안 찰 수 있어. 나는 내 깨끗한 마음을 건지기 위하여 외로운 혼을 건지기 위하여 독을 품고 선선히 갈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친구는 허무주의, 현실에 대한 순응주의에 빠져 있다면 화자는 그것에 맞서서 깨끗한 마음을 건지기 위하여 이리 승냥이와 같은 짐승과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 상징에 의해 시적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자, 여기서 상징이라는 건 독이죠. 자, 이 독은 어떤 독입니까?
그렇죠. 아무도 해친 일이 없는 새로 뽑은 독이에요. 그 독은 결국 뭡니까? 남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아니에요. 이 승냥이가 내 마음을 노리고 있고 짐승의 밥이 되어 찢기우고 핥기울 그런 신세예요. 그래서 나는 내 깨끗한 마음을 건지기 위하여 독을 품은 거죠. 결국 여기서 말하는 독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대한 저항 의지와 순결한 내면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김영랑 시인의 독을 차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